네,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연구를 진행 중인 정태영입니다. 먼저 저의 연구를 좋은 자리에서 소개시켜 줄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브릭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연구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새로운 딜리버리 시스템인 VLP를 이용하여 기존의 동물 모델 제작 방법에서 사용했던 침습적인 방법이 아닌 비침습적 방법을 이용한 동물 모델 제작 방법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 크리스퍼 시스템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박테리아의 어댑티브 이뮤 시스템에서 온 그 시스템으로서 이제 3세대 유전자 가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 RNA를 타겟에 맞게 디자인함으로써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타겟 사이트에 카스9과 함께 가서 클리비지를 일으켜서 유전자 편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툴인데요. 이러한 툴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마우스 모델 제작, 동물 모델 제작은 혁신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마우스 모델 제작에 있어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던 것이 크리스퍼 시스템이 도입되고 나서부터는 6개월 이하로 현저히 그 제작 기간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툴들을 활용해서 저희 또한 마우스 모델 제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퍼 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타입으로 딜리버리를 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미드와 mRNA, RNP 형식으로 딜리버리를 할 수 있는데, 플라스미드 형태 같은 경우에는 DNA 형태로 딜리버리를 하게 되고, 세포 내에 도입이 되었을 때 센트럴 도그마 과정에 의해서 프로틴까지 발현이 되었을 때 액티비티를 가지게 되고요. mRNA 같은 경우에는 mRNA 형태로 가서 트랜슬레이션 과정을 거쳐서 액티베이션 되게 되고, RNP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들어가자마자 액티브 폼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RNP 폼이 가장 좋다라고 소개드릴 수 있는데, RNP 폼이 가장 좋은 이유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퍼 시스템을 얘기할 때 항상 부작용으로 따라오는 것이 오프 타겟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오프 타겟 이슈에서 RNP 같은 경우에는 체내나 아니면 세포 속에 들어가자마자 클리비지, 즉 액티비티를 가지고 역할을 하고 나서 바로 데그라데이션 돼 버리기 때문에 그 안정성이 가장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치료제로 개발하거나 동물 모델 개발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퍼 시스템은 다양한 곳에서 이용이 되고 있고요. 다양한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많은 툴들이 여전히 개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에피제네틱 모듈레이션도 가능하고, 니케이즈 폼을 이용해서 싱글 뉴클레오타이드를 변이시킬 수 있는 베이스 에디터와 프라임 에디터 등, 그리고 RNA까지 에디팅할 수 있는 카스 13 계열까지 다양한 툴들이 개발되고 있고요. 이러한 툴들을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지놈 에디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유전자 편집기를 이용한 유전자 치료제, 즉 치료제 개념까지 접근이 가능하고, 이뮨셀 엔지니어링도 가능하고, 이외에 뭐 RNA 에디팅이라든지 라이브러리 제너레이션도 가능한데, 저희는 여기서 초점을 맞춘 것은 애니멀 모델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니멀 모델링에서 크리스퍼 기술은 대단한 혁신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러한 애니멀 모델링에 크리스퍼 시스템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저희 또한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니멀 모델, 즉 실험 동물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되게 많은 얘기가 많은데요. 실험 동물이 뭐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실제로 실험 동물의 마켓 사이즈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27억 6천만 달러 미국 기준으로 시장을 가지고 있던 것이 2034년에는 58억 1천만 달러의 시장 가치로 되게 확장될 연평균 8% 이상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마우스 모델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마우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해부학적이나 생리학적 또는 유전적 유사성에 의해서 인간과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더군다나 수명 자체가 3년 정도의 수명을 갖고 있어서 전주기에 대해서 그 관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 또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육과 경제적 이슈도 물론 크고요. 그 다음에 유전적 변이 모델이 비교적 쉽게 개발되고 있다는 것도 마우스 모델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특징입니다. 실제 마켓 셰어를 봤을 때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미국으로 대표되는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49% 과반에 가까운 애니멀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유럽에서 약 24%,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약 18%의 마켓 셰어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전히 동물 모델 시장은
커가고 있고 아직까지 연구에 있어서 필수적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 모델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전통적으로는 마이크로 인젝션과 일렉트로포레이션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고나드라는 방법이 활용이 되었는데요. 마이크로 인젝션은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얇은 니들을 이용해서 그 배아의 핵 안에다가 주입하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은 물리적으로 그 데미지를 받게 되고 그다음에 해당 장비들이 상당히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고 또한 상당히 숙련된 승용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이제 되게 많은 실험실에서 연구자들이 마우스 변형 모델을 원하는데 실제로 제작할 수 있는 데는 상당히 인프라가 구축된 되게 제한된 곳에서만 진행을 할 수 있어서 저희는 이러한 점이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초점을 맞췄던 부분은 어 실제로 세포에서 이제 트랜스펙션 하는 거와 비슷하게 메디아에 쳐주었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구축하기 위해서 바이러스 계열에 초점을 맞춰 봤는데요. 바이러스 계열에서는 이제 AAV와 아데노바이러스, 렌티바이러스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 AAV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안정성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카고 사이즈가 4.7K 이하로 리미트가 있다는 게 단점이었고요. 그리고 롱텀으로 익스프레션 되는 것 또한 단점이었습니다. 아데노바이러스 또한 마찬가지로 롱텀으로 익스프레션 된다는 단점이 있었고 이뮤노제네시티가 높다는 점이 제한 사항으로 걸렸고요. 렌티바이러스 또한 롱텀으로 익스프레션 되지만 또 한 가지 문제점으로 인테그레이션 이슈가 있어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초점을 맞췄던 거는 바이러스 라이트 파티클이라고 해서 바이러스의 외부 껍데기는 유지하면서 바이럴 지놈은 제거한 VLP를 사용하고자 하였고요. VLP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카고 사이즈는 정확하게 그 각각의 VLP에 따라서 카고 사이즈는 다르게 볼 수 있고, 해당 VLP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용한 VLP 같은 경우에는 RMP 폼을 딜리버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숏텀으로 발현되는 것이 특징이고, 이뮤노제네시스 또한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없고, 그 면역 반응을 원역 원성을 원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VLP를 사용해서 면역 원성을 줘서 어떻게 보면 백신의 개념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VLP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통적인 방법에서 나아가서 배아를 컬처할 때 실질적으로 VLP를 도입해서 유전자 변형 마우스를 자연스럽게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크리스퍼 딜리버리 메소드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가장 먼저 저희가 생산한 VLP가 실제로 에디팅을 잘 일으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휴먼 셀라인과 마우스 셀라인에서 먼저 확인을 해 보았고요. 휴먼 셀과 마우스 셀라인에서 카스9과 AV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 보았을 때 비교적 높은 농도로 높은 에디팅 효율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징적으로 낮은 볼륨에서도 낮은 양을 처리해도 약 100%에 가까운 에디팅 효율을 보이는 타겟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저희가 앞에서 안정성이 RMP가 좋다라고 했고 그 RMP를 VLP에 실어서 딜리버리를 했는데, 그럼 VLP로 RMP를 딜리버리 했을 때 정말 숏텀으로 발현되는가, 그리고 엠브리오를 에디팅할 때는 엠브리오가 원셀 상태에서 이제 핵이 하나일 때 에디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초기 단계에서 활성을 가질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포 내에 VLP를 딜리버리하고 웨스턴 블럿을 통해서 그 활성을 측정해 보았는데요. 그 활성을 측정해 보았을 때 24시간 이내에서 가장 높은 활성을 보이는 것으로 활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약 일주일간 관찰하였을 때 일주일 정도 되었을 때는 거의 발현이 확인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이 VLP를 이용한 RMP 딜리버리가 엠브리오 에디팅을 효과적으로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실제로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그 원셀 스테이지의 엠브리오를 프랩을 해서 컬처를 할 때 거기다가 VLP를 같이 넣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룰라나 블라스토시스트까지 발달을 시켜서 세포 수준에서 NGS 분석을 실제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투셀로 발달을 시킨 거는 이제 그 데리모에다 이식을 해서 실제 마우스 모델까지 생산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초점을 맞췄던 거는 그럼 과연 VLP를 얼마나 처리를 했을 때 효과적으로 에디팅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처리 시간별로 에디팅 효율을 확인해 보았는데, 처리 1시간, 5시간, 10시간, 20시간을
처리를 해 보았을 때 저희는 20시간을 처리한 결과에서 가장 높은 효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20시간 이상 처리를 해야지 엠브리오가 잘 에디팅 된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다음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다음은 과연 엠브리오의 그 배양액 대비 어느 정도의 VLP를 처리하였을 때 효과적으로 에디팅이 일어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레이시오별로 처리를 해 보았는데, 10%와 20%를 기준으로 처리를 해 보았을 때 20%를 처리한 실험군에서 효과적으로 에디팅 효율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에디팅 효율만큼 중요한 것이 엠브리오의 발달률, 즉 안전성이 얼마나 확보되냐인데, 20% 정도 처리를 하였을 때 컨트롤과 유사한 정도의 엠브리오 발달률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저희는 20%가 안정적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를 이용해서 저희는 플리넌 낙다운 마우스를 제작을 해 보았고요. 플리넌 엑손 2번의 가이드 RNA를 설계를 해서 딜리버리를 진행을 했고, 10%와 20% 모두 딜리버리를 진행을 했을 때 효과적으로 에디팅이 일어났고, 20%를 딜리버리한 실험군에서 마이너스 29베이스 페어가 딜리션된 낙가운 모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네. 확보할 수 있었고, 이 다음으로 이제 그러면은 저희가 동물 모델을 제작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동물 모델이 이제 세대별로 전달이 되냐, 즉 라인화가 되느냐인데, 그래서 다음 세대로 이제 점라인 트랜스미션 시켜 보았을 때 세대별로 이제 그 유전형이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에서도 계속해서 유전형이 유지가 되는 것을 NGS와 셈어 시퀀싱을 통해서 확인을 하였고요. 앞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RNP의 안전성인 오프 타겟 이슈를 줄이기 위해서 오프 타겟 또한 확인을 해 보았는데, 오프 타겟 이펙트 또한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새롭게 도입한 방법은 이제 IVF를 통했을 때, IVF 방법에서도 그러면은 모델 동물을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 VLP를 활용하면 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요. IVF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적은 양의 마우스를 희생을 시켜서 많은 양의 이제 배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스펌의 정처리 과정과 그다음에 수정 과정, 그다음에 워시와 컬처 과정에 각각 VLP를 처리해 보았을 때 어느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에디팅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았고요. 확인해 보았을 때 컬처 시에 약 20%의 VLP를 처리하였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에디팅은 일어나고 발달률에는 마찬가지로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실제 동물 모델 제작까지 진행을 하였고요. 저희는 타이로시네이즈를 이제 뮤테이션 주는 마우스를 진행을 하였고, AB를 이용해서 420번째 히스티딘을 알지닌으로 바꾸는 뮤테이션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마우스의 피노타입은 히말라얀으로 이제 B6 마우스가 하얀 섹터를 가질 수 있게 피노타입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해당 마우스 또한 이제 효과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이제 다음 세대까지 점라인 트랜스미션까지 확인해 본 결과 효과적으로 다음 세대까지 유전형이 전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셈어식으로도 그 결과를 확인하였고요. 해당 피노타입이 이제 호모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호모 마우스까지 제작을 하였을 때 실제로 흰 섹터를 가진 마우스가 생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IVF로도 효과적으로 마우스를 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성 또한 확인하였을 때 마찬가지로 오프타겟 효과는 0.5% 미만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이제 이전에 카스9과 AB는 많이 보고가 되어 있었는데, CB는 전혀 보고가 되어 있지 않아서 CB를 그럼 VLP에 처음으로 도입해 보자라고 해서 CB를 도입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CB를 이용해서 C2T 컨버전을 유도를 하였고, 휴먼과 마우스 셀에서 확인을 해 보았을 때 효과가 좋은 타겟들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되게 낮은 효율들을 보였습니다. AB와 카스9에서 높은 효율을 보였지만 CB에서 낮은 효율을 보여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엔지니어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였고, 엔지니어링을 할 때 아마 CB가 패키징 되는 게 적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CB의 패키징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는 휴먼 코던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VLP를 생산하는 셀라인 자체가 해기구상 기반의 셀라인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휴먼 셀에서 많이 발현이 돼야지 패키징이 많이 될 거라는 가설을 세우고 진행을 하였고요. 생산할 때 사용하는 플라스미드를 모두 휴먼 코던 옵티마이즈드를 진행을 하였고, 해당 플라스미드에 대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조합별로 실험을 진행을 해 보았을 때
카고 프로틴 앞에 있는 개그가 옵티마이제이션 되었을 때 가장 높은 효율을 보이는 것을 어 휴먼과 마우스 셀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럼 실제로 인캡슐레이션이 많이 되고 있느냐를 확인해 보았을 때 엘라이자를 찍어서 확인해 본 결과 CB 옵티마이제이션 된 부분이 와일드 타입 대비해서 약 2배 이상 그 인캡슐레이션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엔지니어링된 버전을 가지고 실제 마우스 모델 제작에 활용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10%, 20% 모두 처리를 하였을 때 두 가지 모두에서 효과적으로 에디팅 이피션시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생각해 보았을 때 아직까지도 조금 낮은 에디팅 효율을 보여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좀 더 엔지니어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마우스 모델 제작에 있어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낚인 모델을 그럼 VLP를 이용해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크리스퍼 레디라고 하는 이전에 RMP를 통해서 AAV로 도너를 딜리버리 했을 때 낚인 모델이 생산이 된다라는 레퍼런스를 확인을 하고, 이 연구를 저희 연구와 에 도입해서 함께 활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략을 두 가지로 전략을 세웠고요. AAV와 VLP를 동시에 트리트해 주는 경우와 AAV를 6시간 먼저 트리트하고 VLP를 그다음에 트리트한 후에 실제로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어 가장 먼저 AAV가 그러면은 엠브리오에 잘 들어가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전에 레퍼런스에서 보고되었던 AAV6를 가지고 세로타입 6를 가지고 확인을 해 보았고요. 어 SSAAV와 SCAAV 두 가지 모두를 확인해 보았을 때 SCAAV에서 효과적으로 엠브리오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였고, 새로운 세로타입인 DJ도 확인해 보았는데 AAV6, SCAAV6가 가장 효과적으로 딜리버리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저희는 엠브리오 실험에는 SCAAV6를 활용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셀라인에서 먼저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고요. 셀라인에서 그러면 앞서 저희가 세운 전략이 효과적으로 에디팅을 일으킬 수 있는가를 확인해 보았을 때, 타이로신 유전자에다가 equal 1 엔자임 사이트를 넣는 낚인을 진행을 하였고, MOI 값과 전략을 두 가지로 분류해서 확인을 해 보았을 때 어 효과적으로 에디팅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뉴로2A와 마우스 ES텔에서 모두 효과적으로 에디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해당 낚인 셀라인을 이제 생어 시퀀싱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클리비지 어세이를 진행을 했을 때도 엔자임이 효과적으로 잘리고 효과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낚인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엠브리오의 동물 모델 제작을 위해서 실제로 적용을 해 보았고, 저희는 동시에 처리하는 것과 6시간 이후에 처리하는 것이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동시에 처리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였고, 두 가지를 처리하였을 때 저희는 이제 마우스 KCNQ4의 휴머나이즈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약 700 베이스 페어가 넘는 도너를 인설션 시키는 것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휴먼 엑손 5번을 휴먼의 엑손 5번으로 치환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요. 이 연구를 진행한 결과 효과적으로 마우스 모델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생어 시퀀싱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도 마우스 인트론과 휴먼 인트론이 함께 섞여져 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엑손 또한 휴먼과 마우스가 효과적으로 섞여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렇게 F0 마우스를 저희가 확보를 한 다음에 다음 세대로 내려서 해당 마우스가 점라인 트랜스미션, 즉 라인화가 구축되는지까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지노타이핑을 진행을 해 보았을 때 효과적으로 점라인 트랜스미션이 되고 라인화가 구축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생어식으로 확인하였을 때도 시퀀싱상으로 정확하게 서열이 인서션 되어 있다는 것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VLP를 이용한 낚인 모델 제작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그렇다면 이제 뭐 이종장기 이식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유전자를 연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중 편집 모델을 원하시게 되는데, 이러한 모델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VLP를 이용한 다중 편집이 가능한가, 멀티 타겟팅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해당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요. 실제로 VLP를 이용해서 하나의 VLP에 여러 가지의 타겟을 할 수 있는 RMP를 패키징한 콤비 메소드랑, 그다음에 각각의 VLP를 생산한 다음에 VLP들을 섞어서 처리하는 더블과 트리플 방법을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해당 방법을 진행을 해 보았을 때 콤비와 더블, 트리플 모드에서 엠브리오에서 효과적으로 에디팅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어 약간 아쉬웠지만 그 세 가지 트리플 모드에서 에디팅 되는 것을 파운더 마우스를 얻는 데는 저희가 실패를 했고요. 그치만 두 가지 에디팅이 더블 락아웃 되는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했고, 해당 모델이 다음 세대까지 전달되는 것까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를 볼 때 효과적으로 멀티 타겟팅이 한 번에 가능하다. 즉 하나의 에디팅을 하고 해당 마우스를 다음 세대까지 내려서 다시 엠브리오를 획득해서 그 다음 유전자를 에디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한 번의 엠브리오에 여러 가지 툴을 VLP를 이용해서 트리트를 해서 여러 가지 에디팅을 통해서 이제 다중 편집이 된 마우스 모델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결과를 정리해 볼 때 VLP를 이제 마우스 엠브리오를 컬처를 할 때 VLP를 처리를 해서 해당 VLP가 효과적으로 엠브리오에 들어가고 엠브리오 편집이 일어나게 되고, 이 엠브리오가 대리모에게 트랜스퍼 되었을 때 마우스 모델이 생산되게 되면 유전자 편집 모델이 효과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저희는 이를 크리스퍼 VLP 인듀스 뮤타제네시스라고 해서 크리스퍼 빔 메소드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를 이제 요약해 보면 저희는 기존의 마우스 모델 제작 방법이 이제 일렉트로포레이션이나 마이크로 인젝션, 고나드와 같은 고가의 장비와 숙련된 기술자, 또 대규모의 인프라가 확보가 돼야 되는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메소드를 제작을 했고요. 이를 VLP를 이용해서 범용적으로 많은 연구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IVF 과정에서도 실제로 많은 양의 엠브리오를 획득해서 그 VLP를 처리함으로써 그 마우스 모델을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이전에 보고되지 않았던 CB를 활용해서도 VLP를 통해 엠브리오 에디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어, 또한 VLP를 통해서 이제 효과적으로 낚인 모델이 생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스몰 인서션과 그 700 베이스 페어 이상의 휴머나이즈드 모델, 라지 인서션 모델까지 제작을 함으로 인해서 효과적으로 낚인 모델을 제작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중 편집 또한 VLP를 활용한다면 그 여러 가지 유전자를 여러 세대에 걸쳐서 편집하는 것이 아닌, 한 번에 편집을 할 수 있는 컨셉을 보여주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연구는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 김경미 교수님 아래에서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요. 고려대학교에서 지금 서울대학교로 자리를 옮기셔서 연구를 진행하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윤다한 학생과 양지훈 학생, 김솔빈 학생이 주로 함께 연구에 참여를 하였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과 KMPC의 성재경 교수님께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NGS 분석 부분에서 이현지 교수님과 김상우 선생님이 도움을 많이 주셨고, 김현수 교수님과 이화여자대학교의 이대기 교수님께서 연구 전반에 대한 그 도움을 주셨으며, AAV 관련돼서는 키스의 이승은 박사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